이제 형법의 10조에 이런 게 있어요. 심신장애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가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게 1항이고 2항은 심신장애 때문에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 심신미약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거예요? 몸과 마음이 미약,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심신장애는 완전히 판단 능력이 상실된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고 미약은 그에 이르진 않지만 정상적인 판단은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심신미약이 이게 지금은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로 2018년도에 형법이 개정됐는데 이전은 감경해야 한다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감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주치 중에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알코올 농도 몇 %, 이런 게 이제 같이 증거 자료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감경해야 한다라고 법에 써 있으니까. 아예 그냥 그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적혀 그렇죠. 있었던 과거에는 그렇게 했던 거고 이 법 조문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 술 마신 사람을 봐주냐? 술 마신 것도 문제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요 조항이 술 마신 거를 또 술 마신 사람들이 자기가 무조건 술 마셨기 때문에 마치 정당한 것처럼 주장을 하다 보니 요 조항이 이제 개정이 됐죠. 그래서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돼서 이제는 많이 요 조항의 폐해가 사라졌는데 과거에는 요 조항으로 인해서 이제 형을 감경받는 경우가 많이 생겼던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필수는 아니고 약간 그냥 좀 참작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형의 양. 아, 그러니까 약하게 주냐, 세게 주냐 그쵸, 차이군요. 그쵸. 아. 형법에 보면 법정형은 뭐 3년 이상 15년 이하의 형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범위로 되어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형 뭐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에서 어느 정도 선택할지는 이제 판사님의 재량이라고 판사님의 이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과거에는 정말 재량에 있었어요. 뭐 물론 평균적인 수준이 뭐 수준이라는 게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결이 좀 들쑥날쑥한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반면에 뭐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님들, 법관도 사람이다 보니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 올바름이라는 것에 대한 관념에 따라서 다른 판결을 내릴 여지도 배제하기 어려운 거죠.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 주관적일 수 있겠군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양형 기준이란 게 들어온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물론 이때도 딱 3년, 5년, 7년 뭐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조금 범위를 좁히고 감경 사유는 요런 게 있을 때 감경한다. 그리고 이걸 또 이제 가중하는 사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번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몇 년 안에 또 저질렀다든지 이럴 때는 누범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고 가중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가중 사유, 감경 사유 이렇게 정해가지고 마치 더하기 빼기 할 수 있게 이제 약간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양형 기준이다. 근데 그런 게 생기면서 이제 조금 이제 판사님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 범위나 이런 일관성이 좀 생겨난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좀 더 범위가 넓었죠. 이런 것에 이 질적인 영향이 미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게 생겨났고 그 이후로는 좀 더 많이 판결의 양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관성이 더 많이 생겼다. 이제 법원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다 술 마시고 심신미약이니까 봐달라. 이게 진짜 국민 정서로는 납득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항상 그건 이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이제 형사변론 한 지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쓰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기 마련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무죄를 주장하든지 또는 완화된 형을 주장한다든지 뭐 고의가 없었다든지 뭐 아니면 과실이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쓰고 실제 뭐 이 사람이 행위한 게 아니라든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이 사람이 가장 형을 낮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쓰기 마련이거든요. 또 변호사의 의무는 이제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거니까 이 사람은 술을 그 당시에 주치 중이어서 판단이 미약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형법상 감경을 받아야 되는 사유로 써 있다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의무일 수도 있죠.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술을 마셔서 판단력이 상실됐다라고 뭐 이런 걸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 형법이라는 건 책임주의라는 게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전반적인 철학인데, 이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형을 물어야 된다. 이 사람의 능력만큼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능력이 100%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결심을 해서 계획적으로 고의로 살인을 했어. 이러면 굉장히 이 사람의 책임이 무겁겠죠. 이 사람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사전에 이걸 미리 계획한 거니까. 이럴 땐 책임을 무겁게 묻지만, 이 사람이 실수는 과실이죠. 아주 과실일 수도 있지만, 또는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이 사람에게 100% 책임을 물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형사법 전체의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한 이제 심신미약 상태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감경 조항이 들어온 것이지만, 시대가 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술을 마신 상태라는 거는 술을 일부러 마시기도 하는 거고, 자기가 오히려 술에 취약하다는 걸 알면 사전에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술을 취한 상태가 되도록 만든 데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런 규정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심신감경, 심신미약에 따른 이제 주치 중의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감경에서 이제 선택적 감경 사유로 바뀌었다. 하긴 그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그 모습에 따라서 이게 술을 의도적으로 마셨냐 아니냐는 또 판단이 되기도 하겠네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형사법 조항 중에 심신장애와 관련돼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2항의 규정이 감경 조항이거든요.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마음이 너무 떨리고 두렵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범죄를 임해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고의로 자기의 심신미약 상태를 스스로 만들고 그 미약 상태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고의와 동일하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꾸만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심각한 범죄가 약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아야 되는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감경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한 거죠. 이런 법조문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해서 입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도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